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가히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유럽 대륙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영국과 불가리아 매체에서 한국 공군과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기량을 극찬하는 특집 보도를 경쟁하듯이 내놓으면서 유럽 각국으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영국의 항공 매체인 심플플라잉은 한국 공군의 명불허전 고개 비행단인 블랙이글스가 매해 50회 이상의 에어쇼에 초청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수많은 에어쇼에서 인상적인 정밀 비행과 스릴 넘치는 묘기로 최우 수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개 비행팀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고개 비행을 선보이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그 명성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고개 비행팀은 1967년에 블랙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첫 비행을 시작했고 처음 2년 동안 7대의 노수로 F5로 비행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블랙 이글스가 1978년 이후부터 갑자기 20년 동안에 걸쳐 공백기를 가져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당시 북한군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 공군의 방어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블랙 이글스의 활동을 멈춰야 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20년의 공백기를 거친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는 마침내 1994년에 다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9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T-50 골든이글을 기반 삼아 국제 에어쇼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9년에 블랙 이글스에 의해 선택된 이 제트기는 고급 기동이 가능하고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고개 비행에 이상적이다. 블랙 이글스는 현재 매년 50개 이상의 에어쇼에 참가하고 있고 8명의 T-50 조종사로 구성되어 있다. 블랙 이글스의 공연은 기술과 정확성을 비롯해 팀워크를 숨막히게 보여준다. 이 팀은 루프아로를 비롯해 스핀에 이르기까지 30개의 고개 비행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극기의 상징적인 문양인 태극과 다이아몬드 대형 등 더욱 복잡한 묘기도 선보인다. 블랙 이글스가 보여준 또 다른 인상적인 기술은 항공기가 공중으로 똑바로 날아오르다가 갑자기 코를 떨어뜨려 급회전을 해 관중석에서 멀어지는 코브라 기동이다. 그러면서 영국의 항공 매체인 심플플라잉은 이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난 고개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 이글스가 그 입지에 걸맞게 가는 곳마다 최우 수상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남반구에서 가장 큰 에어쇼로 잘 알려진 호주 국제 에어쇼에서도 블랙 이글스가 최우 수상을 거머쥐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에어쇼에서도 최우 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개 비행단으로 손꼽히는 만큼 한국의 위상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아낌없이 극찬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계속 한국을 대표하는 블랙 이글스는 한국의 혁신과 기술을 비롯해 대한민국 공군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는 국가적 자부심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블랙 이글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산 제품 또한 나날이 세계 최고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불가리아 정부가 오늘날 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를 불가리아 매체가 특집 보도로 다루면서 유럽 각국으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4일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군사매체로 잘 알려진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한국에서 흑표 전차의 뒤를 잇는 차세대 스텔스 전차가 개발되는 만큼 이를 불가리아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재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해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궤도 및 지상전투 차량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오늘날 전투 차량의 전투 능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그중에서 극동아시아의 군사 강대국인 한국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스텔스 전차가 그렇다. 서울은 이미 구식 지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사용해온 M시리즈 전차와 러시아제 T시리즈 전차는 이제 K2 전차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전투 준비가 잘 갖춰진 전차로 여겨지는 K2는 곧 잊혀질 것이다. 현대로템은 새로운 탱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30년에 실전 투입될 차세대 전차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 매체는 현대로템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전차로 지칭되는 K2 전차를 개발한 것을 뛰어넘어 또다시 차세대 스텔스 전차를 개발하고 나섬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최근 현대로템이 공개한 스텔스 전차의 주요 성능만 놓고 보더라도 왜 그토록 세계 각국이 이 전차를 주목하는지 여실히 확인시켜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에게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디자인의 차세대 전차는
130mm 스무스 보어포를 장착해 공격력을 높였다. 다목적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해 작전 반경을 넓혔고 무인 포탑을 활용해 승조원 수를 줄였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과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승무원이 탄 전차는 무인 전차를 원격 조종하면서 적군을 정찰하고 공격할 수 있다. 또한 이 매체는 현대로템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는 적이 도로에 설치한 급조 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 기반의 전기화 장치와 액티브 서스펜션 장치에 의해 이동성이 향상된 것에 더해 전차 측면의 반응성 장갑을 추가함으로써 보호성까지 향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현대로템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의 시제품은 아직까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미 영국의 방산기업인 베시스템즈가 폴란드용으로 개발하려던 경전차 모델과 유사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 경전차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불가리아 매체는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는 기존 흑표전차의 특성을 잘 되살려 이를 개선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방어체계 강화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전차의 성능을 계속 개선하는 것처럼 한국도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K2 전차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 전차 상당수가 별다른 방어체계 없이 진격하다가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전례를 감안하면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에는 적극적인 방어체계가 강화된다. 원격 화력 제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승조원들이 탱크 밖으로 나가 발포하는 것을 막아준다. 전방 특수장갑이 개선되고 360도 상황인식 시스템이 제공되며 조준경과 포탑 구동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는 다층 방어 체계가 더해지면 K2 전차의 안정성은 더욱 강화된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부터 현대로템이 작전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다층 방어 체계는 장갑차에 대한 위협 대응 수단을 거리별로 세분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대로템이 차세대 전차에 적용할 다층 방어 체계는 최대 8km 거리에서 드론이나 미사일이 레이더에 포착되면 5km에서 광학 장비로 식별할 뿐만 아니라 2km 미만으로 접근할 경우 기관총과 능동방호 수단 및 교란 수단으로 이를 무력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적의 눈에 띄지 않는 스텔스 기능에 더해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다층 방어체계까지 갖춘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를 놓고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만큼 불가리아 정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가리아 매체는 흑해 주변에서 격렬해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과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불가리아의 안보가 상당히 불안해진 만큼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을 통한 방어태세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불가리아의 앞마당인 흑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무인기가 러시아군에 의해 격추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잇따라 출시될 차세대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의 군사매체인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앞서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로 방산무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을 비롯한 한국의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에도 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유럽 최대의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불가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안보 전략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불가리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갖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절치부심을 거듭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신냉전의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